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사회문화 7번 경제성장 모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페이지는 138쪽이고요. 자, 일단은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1번부터 4번까지인데 4문제밖에 안 돼요. 자, 4문제밖에 안 되는데 경제 지문입니다. 경제 지문 항상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이에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과학기술 지문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하면은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파트고요. 그래서 경제관념을 이제 조금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경제학적인 용어 같은 것도 조금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미리 공부를 해놓으면 아마 수능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처음 본 지문이니까 대각선 한번 쑥 훑어보면요. 여기 뭐 저기 1인당 실질 국민소득 증가한다, 이게 경제 성장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메서스 모형도 나오고, 뭐 식량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솔로 모형 나오고, 뭐 자본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노동도 나오지만 자본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술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성장에 대한 얘기겠구나, 뭐 이런 것 저런 거 모형을 설명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맥락을 잡기가 좀 쉽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면 윗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표현 묻는 문제죠. 자, 이거는 먼저 풀면 큰일 납니다. 글을 2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요건 맨 마지막에 놔두면은 알아서 다 풀립니다. 그래서 요건 맨 마지막에 두시고요. 자, 2번에 보면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인데, 언뜻 보면은 부분 문제인 것 같지만은, 이게 기역의 뭐 메세스 모형, 솔로 모형, 이게 지금 솔로 모형하고 메세스 모형 전부 다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뚝뚝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건 앞뒤에 뭐 문맥을 통해서 유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에 다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 일치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은 보기 구해놨죠. 보기에서 좀 어려워 보이죠. 이런 것들 적용 묻는 문제니까 맨 마지막에 풀어주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1번보다는 앞으로 1번보다 먼저 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솔로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뒷부분만 읽어도 아마 이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지 싶은데, 그래도 적용 묻는 문제니까 뭐 다 읽고 난다음에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이 이게 부분 문제예요. 그래서 A의 앞뒤의 어떤 문맥을 생각을 했을 때 답을 찾아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상 4번 먼저 풀어주시고 1 다 읽으면서 뒷부분, A가 좀 뒷부분에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4번을 먼저 이제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쭉 다 읽으면서 4번 풀어주시고, 2번 이제 일치 묻는 문제니까 뭐 읽으면서 푸셔도 되고, 어쨌든 간에 그 다음 순서로 2번 풀어주시면 되고, 3번은 적용 문제니까 그 다음에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1번 표현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4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경제 지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는 같습니다. 이거 고려를 하면서 일단 8분을 주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죠. 조금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아서 차근차근하게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중간에 선생님 헛소리가 조금 할 수도 있으니까 바쁘신 분들은 그냥 빨리 배속을 듣고 이제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요거 지금 앞에 지금 썸네일 사진인데, 자, 썸네일 사진 보시면은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죠? 자본을 투입을 하면은 조금 더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득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괜찮아, 우리 생활 수준 소득이 점점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니? 경제 성장이 발달되는 소리가 들리지 않니?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계속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 성장 모형, 맨 처음에 메세스 모형 나오죠. 일단 그 전에 경제 성장의 어떤 그런 이제 개념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제 성장하면 좀 우리가 되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잖아요. 그냥 뭐 사회가 발달하고 뭐 이 정도, 그지? 뭐 차가 좀 더 좋아지고 뭐 전기차가 뭐 발전이 되고 뭐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경제 성장이라고 하면 확실하게 정합시다.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올라가는 걸 경제 성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은 당연히 전체 소득에다가 인구수 나눈 거겠죠. 결국엔 소득이 올라간다는 건데, 경제 성장 이꼬르 소득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로 소득이 증가한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 성장을 했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저기 옛날 옛적에는 월급이 뭐 20만 원, 30만 원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월급이 200만 원, 300만 원 이상 가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만큼 뭐 10배 정도가 소득이 올랐다라고 보면은 그만큼 경제 성장도 10배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 이꼬르 소득의 증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경제 성장 모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메서스 모형하고 솔로 모형이 있는데 메서스 모형은요 되게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일단 설명을 해요. 생산 요소로 뭐만 한다. 노동밖에 생각을 안 해요.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다 이 말입니다. 노동 이꼴 인구예요. 당연히 인구가 많아지면 투입된 노동량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생산물은 소득이죠. 자, 소득은 식량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식량밖에. 그러니까 생산 요소가 있어요. 생산 요소는 이제 생산할 때 이제 투입되는 그런 것들이야. 그죠? 그래서 노동이 투입이 되면은 생산물로 식량만 나온다. 그걸 전제 조건을 깔고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시대겠죠. 그죠? 조선시대는 그냥 사람들 다 이제 쌀농사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급여도 뭐 쌀로 받고 뭐 그랬습니다. 그죠?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먹겠습니다. 자, 노동 투입량이라 했는데 여기 인구수예요, 인구수. 그지? 그리고 실질 국민소득은 식량 생산에 대한 내용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 SB가 있습니다. 자, SB가 생존 곡선이에요. 생존 곡선은 뭐냐면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식량 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하로 떨어지면 생존 곡선 이하로 떨어지면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이 말이겠지. 그지?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인구수, 노동 투입량, 인구수에 비례해서 쭉 올라가고 있죠. 그죠? 이제 사람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먹는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AP 곡선인데요. 자, AP 곡선은 총 생산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구가 많으면 노동이 투입이 많이 되겠죠. 자, 노동 투입이 많아지면 그만큼 생산도 많아지겠죠. 한 명이 생산하는 쌀량하고 100명이 생산하는 쌀량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산량은 늘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량 생산 같은 경우는 요건 일꼬르 바로 이제 소득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소득이라는 말이지,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조금 그래프가 특징적인 게, 생존 고선처럼 이렇게 정비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막판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줄어요. 왜 줄냐면은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한계라는 말 되게 많이 씁니다, 여러분. 별표 100만 개. 100만. 그러니까 어느 경제학 지문에서도 한계라는 말이 되게 많이 써요. 그냥 한계랑 하는 거, 그냥 외우세요. 그때 계속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미리 외웁니다. 한계가 뭐냐면요. 단위가 한 개 늘어나요. 1단위가 늘어나요. 단위가 1단위 늘어나면은 생산물이 얼만큼 든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원가예요. 원가. 윌리 원가, 그지? 원가입니다. 원가. 초콜릿 만들어야 되지, 그지? 자, 초콜릿 만드는데 움파룸파 쪽 한 명을 고용해요. 야, 너 오늘 하루에 초콜릿 100개 만들어. 그죠? 자, 근데 뭐 100개 잘 만들고 있습니다. 나 또 욕심이 생겼어요. 자, 움파룸파 족을 한 명 더 고용합니다. 움파룸파, 그지? 200개 만듭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지? 3명 고용해요. 그러면 300개 만들겠지, 당연히. 그지? 움파룸파 얘기 쭉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단위가 한 개 늘어날 때마다 100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한계 생산물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이어보세요. 한계 생산물 체감 법칙이 뭐냐면 노동 투입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계 생산량이 줄어든다. 자, 한계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지금 우리 100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점점 이 사람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점 이게 한계 생산물 요 단위가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리네. 4명이면 4명 고용하면 400이겠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된 일입니까? 390으로 줄는 거예요. 줄는 건 아니지. 늘어나지. 근데 이게 늘어난 양 90으로 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계 생산물 체감 법칙이에요.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 한계 생산물 체감이 점점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많아지면요. 쳐노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 일할 때 하고 100명 일 때, 자, 한 명 일할 때 그 생산물 있잖아요. 근데 100명은 너무 늘렸어. 늘리면은 생산물도 100배로 늘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간에 쳐놓는 인간도 있고, 아무튼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90개, 80개로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90배, 80배로. 100배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산 효율성, 그지? 생산의 효율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 여러분 저기 개인 과제 말고 뭐 조별 과제 이런 거죠. 조별 과제 뭐 4명이서 모아놓고 과제 시키면은 뭐 결과물도 뭐 4배 됩니까?
그지? 보고서 분량이 4배가 돼요. 안 되지. 그지? 뭐 그건 좀 비슷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이 없어요. 효율성이 떨어진다, 점점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계생동을 체감 법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 수가 노동 투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효율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총 생산 곡선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자, 생존 곡선이 있어요. 근데 이 생산이 이걸 넘어섰어요. 요 구간에는 사람들이 그 식량이 남아돕니다. 남아돌기 때문에 많이 먹을 게 많죠. 먹을 게 많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인구가 증가해요. 그지? 그래서 살만하니까 출산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지? 그런데 생존 곡선보다 이 생산 곡선이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으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애 날락하겠니? 안 날락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 생기고 인구가 감소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여기서 와리가리 하다가 여기서 정체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뭐다? 멜세스 균형점이에요. 균형 상태라 하고요. 이게 근데 좋은 게 아니죠. 여기서 멈춰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경제 성장이 멈춰버린다. 이게 소득이 멈춰버린다 이 말입니다. 인구도 멈춰버리고요. 그래서 정체 상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선 경제 성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지? 인구랑 생산량 성장이 멈춰요. 아예 멈춰버린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생산한 만큼만 인구가 있는 거죠. 그지? 생산한 만큼만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요즘 똑같이 생존 곡선하고 총생산 곡선 똑같잖아. 그지? 생산한 만큼만 처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지? 아주 그냥 뭐딱 작은 국가의 어떤 느낌이죠. 그지? 딱 욜로족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되게 경제 성장이 나고 딱 거기서 멈춰 있는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출산율 떨어지는 거랑 조금 이렇게 좀 연관을 좀 시키자면 그죠? 지금 우리 인구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인구를 다시 증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요. 소득을 늘리면 돼요. 월급 올려주면 됩니다. 그죠? 월급 올려주면 사람들 여유로워지면 당연히 저기 애 많이 낳죠. 얼마 다 주네요. 그지? 아니면 이제 생존 곡선 좀 낮춰주면 돼요. 우리 지금 생존 곡선 우리가 지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집값이라든지, 그죠? 이렇게,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물가 이런 거 좀 떨어뜨려서 서민 경제 조금 이렇게 사람들 좀 숨통 트이게 해주면은, 요거 낮춰주고, 그지? 월급 좀 올려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수산이 올라갈 겁니다. 왜 그걸 모르죠? 그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담이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중간에서 이제 인구도 안 늘어나고 생산량도 안 늘어나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 멈췄단 말이에요. 결국 멜서스 모형에서는 그냥 경제 성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솔론 모형은 너무 하잖아 이게. 그래서 경제 성장이 멈추는데 지금 우리가 경제 성장이 멈춰 있습니까? 계속 성장하죠. 그건 이제 설명은 이제 실질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어떠냐면은 노동 외에도 뭐도 있다. 생산 요소에 투입된 요소에 생산에 투입된 요소에 노동 말고도 자본하고 기술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생산물은 식량 외에도 당연히 많죠. 당연히 쌀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신발도 신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그죠? 맛있는 거 한 번씩 먹으러 가야 되고 고기도 한 번씩 썰어줘야 되고 기타 등등 있죠. 여러분들 좀 이렇게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그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지? 아무튼 이런 거 다양하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좀 실제로 우리 경제 성장 한번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자본입니다. 자, 자본. 자, 우리 일단 노동을 생각했잖아요. 자, 노동은 여기 있죠. 그지? 여기 AP 곡선 있죠. 요거 생산력 곡선. 아까 얘기했지. 여기서 E에서 머문다 했잖아. 인구가. 노동통일 인구입니다. 인구 와리가리 하면서 여기서 멈췄어요. 경제 성장이 딱 멈췄어요. 자, 멈췄는데 자, 여기에서 경제 성장 멈췄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본을 투입하잖아요. 자본을 투입하면 노동 효율성이 좋아집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본을 투입해. 자, 내가 월급 200만 원 받고 일합니다. 근데 여기다 자본을 투입해요. 자본을 투입하면 예를 들어서 월급을 400만 원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성과급을 좀 준다든지 아니면 복리후생을 좀 더 준다든지 아니면 일하는 공간을 좀 넓혀준다든지 아무튼 어떤 그런 이제 자본을 좀 투입을 해주면은 노동 효율성이 좋아져서 이만큼 더 올라갑니다. 소득이. 생산량이 더 소득이니까 생산량이잖아, 그지? 이걸 생산량이에요, 그지? 생산량이 좀 더 올라가면서 소득이 좀 더 증가한다 이 말인데 아까 전에 저기 썸네일 사진에서 봤던 그거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 그래프가 쭉 올라갑니다,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같은 노동을 투입을 해도 소득은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노동 효율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 소득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니까 그만큼 경제 성장이 많아진다. 아까 소득이 성장했잖아요.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뭐냐면 뒤에서 문제에서 나와서 내가 한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저는 소득이 올라가는 거는 저는 욕심 없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득이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요. 하는 사람들은 요까지 이게 자본을 투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노동력을 요만큼만 투입을 해도 봐 그러니까 요 지점이죠, 그지? 해도 그 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득은 그 전하고 똑같은 거지. 그지? 자본을 투입했을 때는 그 전하고 소득이 똑같은 걸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자본을 투입을 하면은 노동 투입을 조금만 해도 이만큼 소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량 사람들 돈 좀 잘라낼 수 있다는 말이지. 이거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자본을 투입하면 사람을 더 잘라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지? 이게 이제 로봇으로 대체했을 때 이제 문제죠. 그지? 돈 들여가지고 왜 저기 카페에다가 그 키오스크 같은 거 이렇게 딱 놔두잖아요. 그지? 버거킹이나 키오스크 같은 거 딱 놔두잖아. 그러면 직원 수를 줄여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좀 무서워요. 무서운 내용인데 아무튼 그거는 여담이고요. 자, 일단은 자본을 투입하면 노동 효율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이 더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자본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자본을 계속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자본도 마찬가지로 한계 생산물 체감 법칙이 존재한다. 아까 전에 저기 노동이 많아지면은 한계 생산물 체감 법칙 때문에 한계 생산이 줄어났겠죠. 자,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자본 투입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한계 생산량,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투입이 처음에는 뭐 얼마 좀 주면은 좀 더 일 잘해요. 그러니까 100만 원 주면은 100만 원 준 만큼만 일 더 하겠지. 더 하는데 이게 점점 자본 투입이 많아지면 많이 주면은 그만큼 일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월급인데 1000만 원을 올렸어, 월급을. 근데 10배를 올렸잖아. 그럼 일 10배를 합니까, 여러분? 힘들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자본 투입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이제 자본 투입하면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 정도가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지? 왜 그러니까 이게 자본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본이 많아지면 여기까지 뭐 소득이 올라가겠죠, 그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올라가는 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만큼 넣었는데 이거보다 좀 적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상했는 것보다. 그지? 그래서 한계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본 투입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정도, 그러니까 이 생산량이 올라가는 정도가 좀 이제 가성비가 좀 딸린다 이 말이겠지, 그지?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자본량 자체도 계속 무한대로 계속 투입을 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엄청 막 완전 개부자라 가지고 계속 자본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 자본량 자체도 계속 증가 투입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가상각 때문에 그래요. 자본만 자체도 계속 투입하기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자본량이고요. 이게 이제 투자랑 감가상각입니다. 자, 감가상각이 뭐냐면요. 일단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지. 감가상각량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근데 이건 차 가지고 있는 사람 압니다. 차 있죠. 차에 보면 감가상각비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일단 볼게요. 감가상각량이라는 것은 자본이 시간이 지나면서 혹은 사용하면서 자꾸 소모되는 거예요. 투자를 하면요.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예치시켜 놓잖아. 거치시켜 놓으면 이게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재반 비용 때문에. 자, 그게 이제 감가상각량인데 예를 들어서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제일 대표적인 감가상각이 뭐냐면요. 내가 신차를요. 뭐 제네시스 뭐 한 6천만 원에 제네시스 샀습니다. 제네시스 샀는데 이거 사자마자 중고가가 어떻게 돼요? 뚝뚝 떨어집니다. 뭐 5,500, 뭐 5,000 막 떨어져요. 나중에 한 5년 뒤면 어떻게 됩니까? 4,000 막 떨어지고 몇 년 지나면 또 3,000 떨어지고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면 나중에 뭐 1,00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뭐야 그 폐차값도 안 나오지, 그지? 이게 내가 이거를 잘 안 굴려도요 가만히 냅둬도 연식 지나면 계속 떨어집니다. 가만히 냅둬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감가상각입니다. 그래서 자본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냅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무슨 비용, 뭔 비용, 뭐 유지 비용, 뭐 무슨 세금, 뭐 이런 것좀 등등등등등등 뭐 이런 거 나오겠지. 막 붙어가지고요. 이게 나중에 이것도 또 물가가 또 올라가면 또 얘가 또 반대로 또 이제 그런 이게
물가가 올라가면 이게 돈의 가치가 또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또 깎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거나 사용을 하면서 뭐 수수료 같은 거지 자꾸 소모가 돼요. 이게 감가상각량인데 감가상각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겠죠. 사람이 투자하기 안 하락하겠지, 그지?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자본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감가상각량이 높아집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가 100원 투자했는 거하고요. 100만 원 투자했는 거하고 감가상각량이 당연히 다르겠지. 감가상각의 절대량이 다 다르겠죠. 요거 뭐 1원 정도 감가상각이면은 이거는 곱하기 만 원이죠, 만 원. 만 원. 1만. 그지? 그러니까 이게 전체 자본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감가상각량이 많아지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비례를 합니다, 자본량이. 감가상각은. 근데 투자는 보세요. 이 감가상각 때문에 투자를 사람 잘 안 하려고 그러겠지, 그지? 그래서 투자 곡선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까지는 감가상각량보다 투자량이 더 많아요. 그럼 이게 사람들이 여유가 생긴단 말이야. 투자를 하는데 감가상각량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여유가 생기겠죠. 돈이. 그럼 다음 내년에 또 투자를 할 수 있겠지. 그지? 여기 이 구간은 투자량이 늘어나요. 자본량이 늘어난다고. 그런데 이 구간은요. 감가상각량이 투자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 손해잖아. 안 남아요. 돈이 안 남아. 그러면은 다음에 다 자본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지. 그럼 여기서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본량이 여기서 와리가리 하다가 여기에 딱 멈춰요. 그러면 자본량에서 멈추지. 투입량, 자본 투입량이 멈춰버립니다. 이걸 균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균제 상태에서는 자본량이 더 이상 안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쭉 계속 자본량이 올라갔다 하다가 일정 부분에서 멈춰버립니다. 그지? 왜냐면 자본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소득도 안 늘어나겠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제 상태는 당연히 실제 국민소득이 더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정체 상태 아까 전에 메서스 균형점 있죠. 그거보다는 생활 수준 높겠지. 왜냐하면 자본을 끌어올려놨으니까, 끌어올해놨으니까, 그지? 경제 성장, 소득을 끌어올려놨으니까 그것보다는 생활 수준 높지만 어쨌든 정체가 됩니다. 마지막인 결국 종국에는 결국 정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메서스 모형이나 솔로 모형이나 둘 다 정체되는 건 똑같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한 개 더. 메서스는 뭐까지 얘기하냐면요. 기술까지 얘기합니다. 자, 기술은 뭐냐면요.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균제 상태, 아까 균제 상태 요거였죠. K. 그지? 여기에서 멈췄죠, 이제. 여기서 멈췄잖아. 그지? 멈췄어요. 자, 멈춘 상태에서, 소득이 멈춘 상태에서 기술이 진보를 해버리면 노동 효율성이 올라간대요. 1인당 생산. 노동 효율성이 올라가면 당연히 뭐가 올라가? 소득이 올라가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경제 성장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노동 효율성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이유로 투자나 감가상각의 변화가 일어난대요. 근데 이게 여기서 설명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균제 상태가 된대. 뭐 우측으로 이동하는지 좌측으로 이동하는지 뭐 그래프상 위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균제 상태는 좀 좋은 방향으로 가겠죠.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또 기술이 진보되면은 또 이제 이게 또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껑충 뛰겠지, 균제 상태가. 그지? 그럼 소득도 껑충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고요. 그만큼 소득이 높아지니까 생활 수준도 향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갑자기 전기차 이러면은 이제 또 확 경제 성장하는 겁니다. 그지? 또 뭐가 나와? 또 뭐 할까요? 요새 AI 이러면 또 쭉 또 올라갑니다. 블록체인 이러면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이 올라가요. 경제 성장이 된다는 거지. 앞으로 또 뭐가 또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 유전자 조작 기술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쭉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반복해가지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고 끝낼게요. 자, 4번. 이거 쉽습니다. 자, A 보면 기술로 인해서 소득이 증가를 한대요. 아까 기술로 인해서 소득 증가하는 거 노동 효율성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답은 이거예요. 노동 투입량이 동일해도 얘네 생산량 이게 노동 효율성이잖아, 그지? 그래서 소득이 증가한다. 답은 5번입니다. 쉽죠? 그래 보면 될까? 다른 것도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는데 굳이 보자면은 기술이 진보해서 자본량 증가한다는 이거 몰라요, 이거는. 그지? 설명이 없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 소비량 가당한 수준 넘어서기 때문에 이건 이미 멜서스에서 솔로 넘어올 때 그지? 넘어올 때 자본 투입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지? 이미 옛날에 끝났고 이거는 기술의 진보로 인해 경제 상태에 이르는 자본량이 달라진다. 자본량이 달라지지 몰라요.
뭐 이게 맞다고 쳐도 여기서 모릅니다. 자, 자본 입장했을 때 노동 투입량이 증가한대. 인구 그러니까 노동 투입이 되는 게 증가한대요. 이것도 몰라요. 근데 투입 안 될 것 같아요, 더. 그지? 아무튼 이 모릅니다. 모르는 내용들 다 집어넣어놨어요. 답은 5번. 이건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나옵니다. 자, 거기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기업은 매사서, 니은 솔로고요. 매사서는 노동 식량만 보고요. 그리고 솔로는 자본하고 기술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거지, 그지? 자, 기업은 어떤 사회 실질 소득 식량 생산, 이거 맞네요, 그지? 매사서 노동에 의해 자본량 등의 자본 기술 뭐 이런 거 있죠, 그지? 그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은 니은과 달리 AP 곡선 모양 한기생산 체험 법칙. 자, 기업은 확실히 AP 곡선의 모양이 한기생산 체험 법칙에 따라 가지고 이 가다가 이제 쭉그 기울게 줄잖아요, 그지? 이거 확실한데 니은 헷갈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니은도 한기생산 체험 법칙 영향 받아요. 여기 있잖아. 자본도 한계산 체험 법칙이 존재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가성비가 이렇게 많이 되면 많이 올라갈수록 그 가성비가 딸린다 했지, 그지? 그렇지. 올라가는 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지?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그지? 그래서 이 AP 곡선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얘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둘 다 이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3번은 땡 틀렸어요. 여기서 기억과 니은과 달리가 기억님 모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억니은 모두 실질적인 증가가 멈춘 지점을 생산 요소의 값이 변한다. 기억의 생산 요소는 노동이고요. 니은의 생산 요소는 자본값이지. 그죠? 근데 둘 다 국민소득 증가가 멈춘 지점에서 그 지점으로 생산 요소의 값이 와리가리 하면서 거기에 딱 정해져 버립니다. 이 값은 그 가격이 아니고 수치예요, 수치. 좀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이게 값이 가격이 아니고요. 뭐 100원, 200원 가격이 아니고 수치를 얘기합니다. 자, 수치가 거기 와리가리 하면서 이쪽으로 이 지점을 이동한다 이 말이에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봐라. 노동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지? 당연히 여기서 와리가리 했잖아. 와리가리 해가지고 요 소득이 딱 멈춘 지점에서 여기서 딱 멈춰버리지, 그지? 요건 당연히 기억은 맞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와리가리 한 다음에 자본량이 와리가리 하다가 요 K 지점에서 딱 멈춰버리는데 요게 딱 멈춰버리면 자본량이 멈춰버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딱 멈춰버리지. 멈춰버리는 소득도 멈춰버리죠, 여기. 그리고 소득이 딱 정체된 요 구간에서 이 K도 여기 와리가리에서 이 지점 멈춰버린다 이 말입니다. 결국엔 맞아요, 그지? 그래서 소득의 증가 멈춘 지점으로 와리가리 하다가 얘들이 거기 그 값에 도달한다, 수치에 도달한다고 맞습니다. 그지? 그래 보면 되고요. 자, 니은은 이는 실제 보면 영향을 미친 추가적인 요소, 추가적인 기술이죠, 기술. 그지? 기업과 달리 니은은 기술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그지? 자본은 아니에요. 그지? 기술적인 성장, 점프 한다 했잖아, 기술 통해서. 그지? 5번 맞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3번. 자, 요거는 자본을 투입하니까 소득이 증가하더라. 그지? 30년 뒤에. 그리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생활 수준은 2012년 상승됐겠지. 소득이 또 올라갔겠지. 자본 투입했으니까. 자, 맞지? 그게 됐고요. 2024년에는 더 적은 노동력을 투입해도 동일한 생산량. 그러니까 노동 효율성이 올라갔다 이 말이겠지. 근데 저번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지? 자본을 투입하면 노동 생산 효율성이 올라가가지고 적은 노동 투입하더라도 동일한 생산 달성할 수 있다. 그지? 그러고 보면 되겠습니다. A가 A-이 2024년 이상 2020년 되면서 1994년에 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더 늘어났다.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더 늘어났다는 건 이꼴은 뭐야? 자본량이 늘어난다 이 말이겠지. 그치? 자본이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이동했겠죠.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자본량이 요 구간에서 늘어나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자, 투자 고정 상태로 감가상각이 더 커지면 어떻게 돼? 아까 여기 주황색 부분이죠, 그죠? 주황색 부분.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자본량이 줄어듭니다, 그지? 자본량이 줄어들어서 당연히 소득이 증가하지 않겠죠, 그지? X. 자, 그 다음에 2024년에 이르러서 자본량의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 그 K 지점이겠지, 그지? K 지점에서는 투자 감가상각은 일치하는 그 K 지점에서 자본량이 그대로 와리가리 하다가 자본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요 부분이요. 부분 투자 감가상각이랑 맞는 부분이 이렇게 자본량이 고정되는 그 부분이겠지, 그지? 그래서 5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자, 1번. 두 학자의 상반된 거 아닙니다. 조금 다른 건 있지만은 그렇고요. 절충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 100%를 맞다고 쳐도 절충하진 않습니다. 그죠? X. 자, 그 다음에 경제성은 두 가지 모형 맞고요. 각 모형을 설명해서 맞습니다. 자, 2번 맞고요. 특정 시기에 나타난 경제는 사례 없습니다. 그지? 없고 당연히 뭐 거기 정상적 한계 이런 것도 없겠죠. 그죠? X.
자, 모형 만들지 이유 없고요. 새로운 굉장히 필요성, 새로운 거에 필요성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점과 차이점. 차이점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지? 공통점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뭐 100방 맞다고 쳐도 요즘에 세모 좀 그런데 이건 없지 확실히. 새롭게 나타난 건 없습니다.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딱 말하면 공통점은 이겁니다. 차이점은 이겁니다. 이 아니를 안 하죠, 그지? 그래서 이것도 의미를만 틀렸다 보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이제 30분이 지나갔네. 자, 고생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 과학기술 7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